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돌파 매매를 주식 투자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늘 돌파보다는 눌림을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돌파 매매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위험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비유로 들면 눌림목 매매는 매매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반면 꽃이나 열매가 없는 나무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생명력이 없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뿌리, 즉 눌림목 매매법을 장착한 뒤 주식 매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돌파 매매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눌림목 매매도 잘할 줄 알고 돌파 매매도 잘할 줄 알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두 매매법을 다 습득하신 후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카페24입니다.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국내 전자상거래 GMV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주며 카페24가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2020년 6%에 그쳤던 동사의 GMV 연장률은 24년 13%, 25년 19%로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GMV는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의 약자이다. GMV는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주어진 기간 동안 이뤄진 총 매출액과 총 상품 판매량을 가리킨다. A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업체의 기업가치 평가 시 중요 지표가 되고 있다. 알리바바, 아마존,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상품이 거래된 총거래액, 이른바 총상품 판매량을 의미한다. 여기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가리키며 거래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는 의미이다. GMV를 계산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객에게 판매된 판매 가격에 판매된 품목의 수를 곱한 것이다. GMV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최근에는 월이나 분기를 기준으로 연간 지표를 구해 현재의 재무적 지표를 측정하는 유용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의 기업가치 평가 시 GMV가 중요 지표가 된다. 카페24가 주목받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유튜브 쇼핑몰의 최대 수혜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성장주라는 호칭이 부끄러워진 인터넷 섹터에서 나 홀로 짙은 성장의 향기를 내고 있다. 연평균 50%씩 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 침투율 상승과 유튜브 쇼핑 성장으로 GMV 성장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4년부터 28년까지 영업이익의 평균 성장률은 51%에 육박할 전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카페24의 유튜브 쇼핑 업데이트로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카페24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46% 상승하면서 비용 절감에 따른 본업 턴어라운드 반등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유튜브 쇼핑 매출 기여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파트너사인 구글이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인 만큼 영업 환경 자체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 편안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유튜브 쇼핑몰에서 성과 검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늘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같은 기존의 실물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MZ세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B2B, B2C, C2B, C2C 등등 거의 모든 거래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쿠팡,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의 저가 제품이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까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갖가지 다양한 마케팅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유튜브 쇼핑몰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가 이커머스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에만 유튜버로 활동하는 인구가 40만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40만 명 중에서 10%만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도 4만 개의 쇼핑몰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 중에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시장을 잠식해 갈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도 충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로 조회수를 늘리더라도 그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유튜버로 성장하기 힘듭니다. 그런 장벽을 뚫고 올라온 인기 유튜버들이 구독자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쇼핑몰까지 진출한다면 이거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유튜버들이 이미 카페24라는 플랫폼을 통해 유튜브 쇼핑 라이브 라인업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점진적으로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으로 이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쿠팡마저 유튜브 쇼핑몰과 제휴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이 이커머스 쇼핑몰이 정착이 되면 그 어떤 업체들보다도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앵커님 다시 나와주세요. 구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한국의 동영상, 검색, 음원 스트리밍 시장을 장악한 데 이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과 손잡고 라이브 스트리밍, 쇼츠 등 동영상 콘텐츠에 쿠팡 제품을 태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달 중에는 전용 스토어를 세계 최초로 한국 서비스에 오픈하며 판매자 유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튜브는 지난 4일 한국 크리에이터 대상으로 유튜브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첫 제휴사로 쿠팡이 참여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쿠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콘텐츠에 태그하고 이후 시청자가 태그를 클릭해 제품을 구매하면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동영상, 쇼츠 및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에 제품의 태그를 추가해 제품명, 가격 및 판매 사이트 링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채널 관리 페이지인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해당 제품의 클릭수, 주문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따르면 제품 태그와 설명란 내 제품 링크가 함께 포함된 동영상은 제품 링크만 있는 동영상 대비 제품 클릭률이 23% 더 높았습니다. 유튜브 쇼핑을 위한 전용 스토어도 개설하며 판매자 유입에 나섰습니다. 전용 스토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 공동 개발했으며 이달 내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 출시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복잡한 개발이나 디자인 작업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카페24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쇼핑 페이지를 통해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이 가능합니다. 유튜브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쇼핑 채널을 오픈한 뒤 쇼핑 관련 기능을 지속 고도화했습니다. 이어 쇼핑 제휴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이커머스 강자 쿠팡과 제휴에 나서는 등 라이브 커머스 시장 진출 확대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는 유튜브가 기존 동영상 서비스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활용해 사업 영역을 이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하는 콘텐츠를 보던 중 영상 속 제품에 관심이 생기면 태그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니 타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아울러 제휴사와 크리에이터로부터 수수료를 걷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튜브 광고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동영상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영향입니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단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검색 시장과 음원 플랫폼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1020 세대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대신에 유튜브를 주력 검색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음원 플랫폼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이용자가 유입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 강자 멜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YG, 리테일, 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 안드로이드 iOS를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한국인 전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33.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카카오톡 10.7%, 인스타그램 6.9%, 네이버 6.6%, 틱톡 2.0%, 네이버 웹툰 1.6%, X 1.6%,
티맵 1.4%, 넷플릭스 1.3%, 브롤스타즈 1.2%등 순으로 유튜브와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미성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유튜브 쇼핑 국내 GMV 총거래액은 2025년부터 본격 성장하기 시작해 2028년 6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에서 유튜브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국내 플랫폼도 유튜브의 커머스 진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네이버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서울시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명이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용자가 84.1% 중복 답변,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54.6%, 쿠팡 라이브가 47.6%였습니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라이브 쇼핑 시장에서 뒤처졌던 쿠팡이 유튜브의 기술력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보여진다라며 유튜브는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 창출을 하고 커머스 시장을 노리는 것 같다. 아직까지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유튜브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뉴스 내용 중에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주목을 했습니다. 4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로 한국인 전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의 33.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람들에게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습관적으로 유튜브를 검색하고 동영상을 무의식적으로 시청을 합니다. 이게 광고 시장에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보통 노출수 및 클릭수에 따라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이 이커머스 시장의 생리입니다.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도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식하고 쿠팡이 제휴를 한 것이고 카페24를 통해서 유튜브 전용 스토어 개설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튜브 쇼핑몰은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카페24의 주식 가치도 덩달아 상승할 것입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돌파 매매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하기 위해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긴 보합권을 유지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전고 돌파가 나옵니다. 이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구라쳐서 빌린 돈. 이후 갭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돌파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구글에서 카페24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온 시점일 것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늘 정보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보에 한 발 늦더라도 차트상에서 얼마든지 급등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차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가 유튜브와의 협력 소식이 처음으로 가시화된 시점일 것입니다. 유튜브가 인터넷 쇼핑몰에 진출한다고? 의아해하던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카페24를 통해 쇼핑몰 개설이 구체화되고 쿠팡과의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되자 이거 장난이 아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어내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 구축, 그리고 탄소 중립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이슈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개별 섹터에서 시장의 흐름은
하루하루가 급속도로 변화해 갑니다.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공부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모든 소양이나 자질을 갖추겠다고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해보고 차트상의 맥점들을 찾아내는 수련도 꾸준히 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습성들도 탐구해보고 분산 투자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이렇게 조금씩 공부를 해 나아가면 어느새 고수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보 말리행, 소걸음으로 천천히 말리를 가는 투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반등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이 깨지고 중요 저지바를 깨고 내려온 주가가 급반등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전고라인을 재돌파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 돌파 매매 관점에서 황금 타점.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느 차트에서나 가장 중요한 대세 변곡점이 나오기 마련이다. 상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세 변곡점은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세 변곡점을 알아보는 능력, 그리고 그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아는 능력, 이것이 스윙 매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가 말하는 룰루랄라 타점입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그냥 룰루랄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와 중요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 인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매매와 돌파 매매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만 찾아다니자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긴 하락 추세 끝에 확실하게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내는 조건 검색식을 기필코 완성해내겠습니다. 이제 오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바 2개를 돌파하고 세 번째 저지바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돌파 후 눌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돌파 후에 눌림이 나올지 여기서 바로 눌림이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하튼 눌림 후에 반등하는 자리, 이것이 늘 우리의 포지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서 급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굴 좀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중요 라인을 돌파하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